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우주선을 타보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격 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심사도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비행사 후보 지원 요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력은 교정 시력까지 포함해서 약 1.0 정도, 혈압은 140에 90을 넘지 않으면 되고, 키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으면 됩니다. 뭐 진짜 별거 없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고, 실제로는 1차, 2차, 3차 테스트를 통해 걸러내면서 엄격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주 비행사가 건강이 나쁘다면 우주에서 갑자기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임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건강에 화신이 되어야지 최종 후보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주 비행사 신체 검진에서는 그야말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 기능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심장은 1분에 70에서 80회 정도 박동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박동하는 건데요. 하루 동안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양은 약 7,500리터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심장도 혈액을 공급받아야 열심히 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을 잘 아시죠? 심근경색은 바로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발생합니다. 이 그림에서 바로 이 혈관들이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관상동맥의 건강 상태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가 발생하면서 질병과 죽음으로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은 정상 상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혈관에 점점 손상이 발생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칼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혈관 손상과 복구가 반복되면 결국 두꺼운 칼슘 플라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서 혈관 자체가 좁아지고 더 심해지면 어느 순간 이 플라그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큰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갑자기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히면 아주 치명적인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심장 CT 사진입니다. CT는 뼈를 상세하게 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척추뼈와 갈비뼈가 하얗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관상동맥에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는 분명하게 관상동맥이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CT는 뼈를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했죠. 뼈는 주로 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혈관에 칼슘이 많이 쌓이게 되면 뼈처럼 하얗게 잘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CT 영상에서도 화살표가 가리키는 혈관이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혈관이 CT에서 하얗게 보이면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관상동맥 칼슘 점수라고 합니다. 이 CNN 기사의 제목을 보면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우주 비행사나 특수요원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여기서
간단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주 비행사를 위한 심장건강, 선별 기준으로서 관상동맥 칼슘 점수와 CRP입니다. 빨간 줄 친 부분의 논문 내용을 읽어보면 우주 비행사 후보자가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0점 이상인 경우는 실격되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신체 검사를 전부 다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1점이라도 나오면 선정 과정에서 실격되고 있습니다. 정말 까다롭지 않습니까? 1점이 뭐라고 실격을 시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여기서 2015년에 발표된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심근경색 등의 심장 발작을 예측하는 것에 가장 뛰어난 측정 방법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칼슘 점수가 0점이면 위험도가 아주 낮고 향후 10년 내에 심장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은 1.4%로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100점이 넘으면 15%로 0점에 비해 약 10배 이상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100점 이상부터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에도 가장 좋은 측정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점 이하라면 향후 12년 동안의 사망 가능성은 0.6%에 불과하지만 100점 이상이라면 3.4%로 사망 가능성이 무려 6배나 증가합니다. 1000점 이상이면 12.2%까지 올라가니까 사망 가능성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우주 비행사나 특수요원들에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9년도에는 34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98점, 2018년도에는 133까지 올라갔습니다. 100점이 넘었죠? 아마도 주치로부터 상당한 경고를 받았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 검사가 점점 보급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검사는 심장동맥 석회화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니까 검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검사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조익성 교수팀은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직은 흔하진 않지만 여러 기관에서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널리 보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관에 쌓인 칼슘을 제거해서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한 상태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